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아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네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 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한데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 회장이 좀 힘을 얻고 더욱더 외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네요. 저도 보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됐는데 참 징글징글하죠.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 지지부진하고 횡보하고 하락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해요. 맥도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망가지 않고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가는 겁니다. 흔들리기도 하겠지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한번 중심을 잡고 가도록 할게요. 요즘 보니까 애플도 그 주가가 좀 아까 흔들렸어요. 전 시간에도 제가 애플 얘기를 했지만은 애플의 아이폰 15가 또 많이 팔려야 할 텐데 안 팔리면은 애플도 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곤란함에 처하겠죠. 요즘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 같으면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고 있다. 이상한 국면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증시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좋게 나오는 경기 지표가 증시에는 결국은 악재가 되는 상황을 빗댄 겁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애플의 그 폭락세도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브레이크 걸렸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그 전반적인 약세가 지속될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어요. JP모건은 이날 애플의 목표 주가는 $5 낮춘 $230로 내리더라고요. $230. 8일날 그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뉴욕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75.86포인트 정도 올라서 34,576.59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전장보다 6.3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4,457.45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2.65포인트 뛰어가지고 13,761.5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3,761. 이날 반등에도 3대 지수는 이번 주 약세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한 주간 0.75% 정도 하락을 했는데 S&P 500하고 나스닥은 각각 1.29%, 1.9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하고 나스닥은 3주 만에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이제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올해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은 거죠. 미국 금리 선물의 그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한 90% 이상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했고요.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한 54%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11월 회의에서는 0.25% 정도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47%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47% 정도 보고 있다.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의 확대에 따른 우려로 이틀 연속 추락했던 애플 주가가 0.3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 주가는 전날까지 이틀간 6% 이상 하락을 했어요. 6% 이상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가 1% 이상 올랐고요. 하지만 반도체주인 엔비디아는 1.45%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6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갑니다. 테슬라는 한 1.2%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프렌티유가 다시 배럴당 $90를 넘어서는 등 유가 오름세로 에너지 관련주인 페트롤리엄, 필립스 66 하여튼 에너지 주가들이 한 3-4% 빠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들이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플은 멈췄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영 비실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올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식은 6만원대 사가지고 7만원대 팔아야 돈 법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던데, 전에도 내가 한번 영상 올렸죠. 6만에 사서 7만에 팔자.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7만원 선을 위협받다 보니까 개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엔비디아의 이제 4세대 HBM 공급 소식에도 이 주가는 그 시원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삼성은 전 거래일보다 한 100원 정도 들여서 7만 3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난 1일 7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친 데 이어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7만원 선을 지켜냈고, 지난 1일 삼성은 엔비디아하고 그 4세대 HBM이죠. HBM3 공급 계약을 체결해요. 이러면 다음 달부터 이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만 전자에 한 달 만에 재집을 했습니다. 7만 전자 한 달 만에 재집을 해요. 그러다가 엔비디아의 약발은 오해가지 못합니다. 주가는 6일하고 7일 장중 6만원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6만 전자로 돌아가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있고, 7만원 선을 넘으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하락을 해요. 그래서 6만원대로 내려가면은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7만원 선에서 이제 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개인들은 이달 들어서 전날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한 9,600, 한 18억 정도 팔아치웠어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같은 기간 1조 한 745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7만원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온라인 종목 토론방 보면은 6만에 사서 7만 전자에 던지면 돈을 법니다. 그리고 7만원 위에서만 버티자, 8만 전자 간다더니 6만 전자 왔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도 있어. 목표 주가 95,000원이 아니라 59,000원 아닌가요? 아주 참 황당한 소리도 하네요. 하여튼 7만 전자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여튼 그런 주주들의 그 한숨 섞인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죠. 투자자들을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그 주가가 단기에 8만원 선에 안착할 수 있다,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장밋빛 전망. HBM 관련 설계하고 생산과 2.5D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HBM 일괄 공급 턴키, 일단 그런 생사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HBM 시장 점유율이 절반이 이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은 내년에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경쟁사 대비 70% 수준까지 증설할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HBM 단품 공급과 비교할 때 HBM 수주량은 턴키 전략 효과로 3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죠. 삼성의 주가는 HBM 턴키 효과로 점유율이 확대된다. 그래서 단기에 8만원대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목표 주가는 95,000원이다. 좋네요. 95,000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나중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